안녕하십니까. 상회한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자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요소가 있고 또 육서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죠. 자, 우리 한자의 기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자에는 이제 3요소라고 있어요. 우리 무슨 몇 요소다 이런 게 많죠. 이제 한자에도 그런 게 있는데, 자, 형, 의 그래요. 자, 한자의 뜻. 그 다음에 소리 음자죠. 뜻의자, 소리 음자, 모양 형자, 모습 이 세 가지를 3요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월자가 있죠. 달월자. 달월자를 쓰면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게 획이 두 개다.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이걸 또 읽을 때 뭐라고 읽습니까? 달, 월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음은 월이고 뜻은 달이란 뜻이죠. 또 쓸 때는 생김새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를 3요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이 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훈음이라고 그래요, 보통. 뜻을 한자에서는 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음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뜻과 음을 쓰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쓰기 문제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3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부수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부수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고 가야 되죠. 자, 부수란 게 때 부자하고 머리 숫자입니다. 이게 때가 모여져 있다. 모여져 있는데 때로 만들었다. 그룹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라는 거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대표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서 묶여진 하나의 그룹핑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의미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게 부수예요. 읽어보면 자형상 같은 비슷한 요소로 그죠? 배열한 그 때에서 이 말이죠. 대표가 되는 글자로 복합부제에서 둘상 각각 계열의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을 부수라 한다. 그래서 허신, 자,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540부로 돼 있고, 양나라 고야왕 편의 옥편은 설문해자 12부를 줄이고 14부를 더하여 542부로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수는 214개죠. 부수가 214개가 있습니다. 근데 변형 부수가 36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250개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부수가 몇 개냐 그러면 214개입니다. 36개는 변형 부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뜻인데 형태가 약간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현 자전은 우리 자전이란 말 쓰죠. 자전. 글자의 사전이죠. 자전이다. 그러니까 글자 자자를 쓰고 책 전자를 이렇게 쓰죠. 자전이라고 그러지 옥편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일부터 필이 약자까지 214개가 있다 그랬죠. 획수순으로 배열하고 한자도 색수에 따라 배열한 강의자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강의자전 형식을 따른다. 근데 이제 그 부수가 위치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변이다 이런 변. 왼쪽에 나오면 변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변 그러죠. 왼쪽에 왔으니까. 물수변 그러죠. 삼수변 그러기도 하고. 또 사람 인자가 있으면 사람인 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에 부수가 왼쪽에 있으면 변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죠? 이제 오른쪽에도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으면 방 그러죠. 방. 그래서 이제 자 고르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고르 방이라고도 하고 칼도가 있는데 이걸 칼도 방 그래요. 그래서 세워진 칼이다 해서 이걸 선칼도 방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부수가 오른쪽에 오면 방이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문 방 이렇게 하죠. 근데 위에 오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머리라고 하는 거죠. 머리는 위에 오니까 두 글자가 상하로 합쳐진 한자에서 위쪽에 붙은 부수를 머리라고 한다. 그죠? 자, 간머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간머리는 이제 원래 뜻은 아니고 이게 진면 그래요. 근데 위에 왔으니까 머리라고 표현할 때 우리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초가 부수죠. 풀초. 근데 이 위에 왔으니까 이걸 초두머리라고 하는 거죠. 머리. 또 대나무 죽이 부수인데 대죽머리라고도 표현한다. 위에 오면 우리는 머리라고 표현한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면 발 그러죠. 위에 오면 머리, 밑에 오면 발. 그래서 두 글자가 또 상하로 합쳐져 있는 한자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수를 우리는 발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맛형자인데 밑에 여기 있죠? 여기 부수인데, 이건 사람인 발 그래요. 어진 사람인 그렇기도 하고, 걷는 사람인이라고도 합니다. 두 다리의 형상이죠. 그 없을 무자일 때 어때요? 밑에 점 4개가 있죠. 이건 불화자의 변형 형태예요. 아까 변형이 36개 있다고 그랬죠. 원래 불화자는 이렇게 쓰죠. 불화자. 요거의 변형이 점 4개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발이라고 해서 불화발 또는 연화발. 불화자가 점으로 이어졌다. 이을 연자를 써서 연화발 이렇게 돼요. 어쨌든 밑에 오면은 발 그렇죠? 성할 성자, 그릇명자가 부수인데 번성할 성자는 이게 그릇명, 발 이렇게 말하죠.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받침이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글자가 또 이렇게 상하로 합쳐진 한자에서 N쪽에서 아래쪽에 이르는 부수를 받침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N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된 거죠. 요 부분에 이렇게 된 게 우리는 받침 그렇게 죠. 받침. 세울 건자를 보면 이게 길게 걸을 인자예요. 원래는 길게 걸을 인자인데 이거는 점이 없어서 이제 민책받침이다 그래요. 자, 요거 점이 2개 있는 건 요건 책받침이라고 하죠. 원래 명칭은 쉬엄쉬엄 갈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부수 다음 강의 보면 쉬엄쉬엄 갈착 이렇게 공부하게 돼요. 또 달릴 주자가 있죠. 이게 넘을 월자, 초월할 때 월자인데 이것도 달릴 주가 부수니까 받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애운담, 몸이라고 하죠. 몸. 애워 쌌다 그럴 때. 그래서 이게 바르게 한다. 바를 광자인데 바깥에 요거 있는 게 터진 입구 몸이라고도 하고, 그죠? 애워 쌌다 해서 이게 몸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문문도 어때요? 몸 그러죠? 나라 국자에도 어때요? 애우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큰 입구라고 하는 거. 요게 큰 입구 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7번째 어모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지범 그래요. 지범. 한자의 위쪽 이와 N쪽에 쌓여 있는 부수를 어모라고 한다. 아까는 밑으로 가 있는데 이제 N쪽하고 이제 위죠 이렇게. 요 위쪽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어모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범이라고 이제 공식으로 부르는 건 지범. 근데 이제 뜰 정자 쓸 때 요 위에 있죠? 위에와 N쪽에 있는 걸 어모다. 또 이렇게 점이 없는 것은 또 민어모다 그래. 재앙 액자죠? 병질자도 어때? 병질엄 그러죠? 원래 명칭은 병들어 누울역 그럽니다. 병들역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이제 명칭이 다르다라는 뜻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안 나와요. 8번째 보면 재부수가 있어. 재부수. 그러니까 자체가 다 부수다 이 말이죠. 한자 전체가 부수가 된다. 물고기여, 세조, 사슴록, 말마, 귀신귀, 거북이. 이게 특이하죠? 귀신이라든가. 거북이는 뭐 형상이니까 그렇기는. 귀신, 거무륵자, 누를황, 얼굴면, 코비, 용룡. 이것도 특이하죠? 그러니까 귀신귀라든가 용룡자도 재부수가 되죠. 이렇게 재부수. 그죠? 자체가 다 전체가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8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그 육서예요. 지금 하는 육서 원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의 원리를 육서 원리라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상형이죠. 우리가 모양 상자, 모양 형자인데 이 모양상, 코끼리 상 그래요. 원래 코끼리 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본뜰 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 형자니까 모양을 본떴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보고서 본떠 그린 글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상형이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의 특징을 변형 강조하여 그린 글자다. 다 알죠? 나무목, 손수, 입구. 이거 용용자인데 귀신기도 나오네. 이게 상형에 해당되네요. 물고기여, 문문, 매산, 말마, 거북기. 다 눈으로 보고 그렸다는 거예요. 형상을 보고. 특이하죠? 용용. 용은 신비의 동물,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형에 해당되죠? 아, 신기하죠? 자, 보면 설립자가 있어요. 승천하는 동물이니까 육달월.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되고 밑에 오면 육달월, 고기 육자의 변형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다 배워요. 근데 몸은 어때요?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거 뱀 사자죠. 근데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다리가 여러 개 반복된다는 건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 한자에는 여러 개 많이 달려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보고 그린 거예요.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특이하죠? 귀신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신이란 거는 머리 풀고 그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에요. 한자에서는 도깨비의 개념입니다. 도깨비 물이 막 반짝거리면서, 그죠? 변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기자가 들어가면은 변화한다라는 뜻으로 한자에서는 활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특이하게 상형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물을 눈으로 보고 표현해줬다. 그 다음에 지사. 자, 가리킬 지자, 또 손가락지라고도 하죠. 일사자인데 여기서는 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물을 가리켜서 표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아까는 볼 수 있는 게 상형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볼 수 없는 이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추상적인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점이나 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게 바로 지사의 원리입니다. 그죠? 점이나 선을 통해서 그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윗상, 아래야 이런 거 다 알죠? 위에 점을 찍어 놓고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의 위다라는 뜻이고 아래야는 뭐 아래에 점을 찍어서 기준되는 섬의 아래쪽에 있다.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근본 본. 원래 근본이란 건 나무 뿌리라는 뜻이에요.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 부분에 기준이 되는 이 선을 이게 선을 그어서 아래쪽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죠. 표현해 줬다. 선을 그어 뿌리에 해당되어 근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만든 글자다. 끝말 이런 건 뭐예요? 이 가지 나무 가지가 다 이렇게 자랐다 이 말이죠. 그죠? 또 안일 밑자도 있고 끝말자도 있죠. 안일 밑자는 위에가 짧죠 이렇게. 근데 끝말자는 위에가 길죠. 그러니까 가지가 다 자라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안일 밑자. 근데 다 자란 건 어때요? 이제 성장이 끝난 거죠. 그래서 끝말자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아침 단자죠 이게. 자, 수평선이로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지평선이나 수평선이라는 뜻이에요. 지평선이로 해가 떠오를 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아침이죠. 그러니까 아침이란 게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고서 아침이란 걸 표현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게 의미를 주었죠. 그래서 뭐 설날 아침을 원단이라고 그래. 이렇게 원단. 으뜸원자 써가지고 또 이제 정월 대보름을 이제 상원이다고도 하죠. 상원. 음력 1월 15일. 아침 단자가 이제 쓰이죠. 자, 이런 원리가 지사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해인데, 자, 원래 이제 제자 원리 중에 상형이나 지사가 제자 원리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원리로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글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글자를 또 만들어내요. 그게 해이와 형성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자, 해이는 보면 모일 해자, 그 다음에 뜻이자예요. 뜻을 모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상형이나 지사에 의해서 자, 이미 만들어진 한자의 뜻과 뜻이 합쳐진다 그랬죠?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들었다. 그게 해이 방식이다 이 말이죠. 자, 조로자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이제 자식을 품에 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젖을 먹이는 상황이 가장 좋다라는 뜻에 유래했다. 그죠? 남녀가 이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서, 그죠? 젖을 먹인다. 그러니까 여자라든가 아들 자자는 이미 상해에서 만들어진 글자죠. 그걸 합쳐놨다 이 말이에요. 뜻을. 자, 실, 휴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나가 나무목은 이미 만들어진 글자죠. 상형의 원리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근데 그죠? 사람이 어때요? 나무 그늘에서 쉰다라는 뜻을 다시 더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 휴자가 되죠. 나무에 기대에 쉰다. 기대에 쉰다 해도 좋고 그늘에 쉰다 해도 좋아요. 또 사이 간자도 어때요? 문문자가 있고 해일자죠. 그러니까 문과 문틈 사이에 햇살이 비친다 이 말.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사이가 있다. 사이 간 그러죠. 수풀림자도 마찬가지죠. 자, 나무 목자가 두 개인데 이제 한자를 다음에 낱글자 쭉 배울 텐데 우리가 한자에서는 같은 걸 반복해서 써주면 그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풀이란 건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게 아니죠. 나무가 많이 있는 글자, 많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세 개 있는 글자도 있어요. 자, 이거는 더 많다라는 뜻이죠. 나무 목자가 세 개니까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수풀 삼 그러기도 하고 빽빽할 삼 그러죠. 우리 삼엄한 경계다 할 때 빽빽할 삼 그러죠. 더 많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밝혀진 글자 중에서 획수가 제일 많은 글자 뭔지 아세요? 64획. 용용자가 있었죠? 그 4개. 한번 써볼까요? 용용자가 이렇게 4개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64획입니다, 이게. 가장 많죠, 획수가. 한번 쓰려면 어때요? 시간 엄청 걸리죠? 이게 이제 글자예요, 한 글자. 그러니까 이게 승천하는 용이기 때문에 막 소리가 시끄럽고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귀한 존재,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에서는. 그래서 이게 수다스러울 절자입니다, 이게. 아주 시끄럽죠? 음은 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을 신자도 있죠? 믿을 신자도 어떻습니까? 사람 인자라든가 말씀 원자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지만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의 말을 할 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신뢰가 있어야 되죠, 말에는. 그럼 그렇게 해야 또 믿음이 믿게 되죠. 이해되죠? 이런 게 이제 회의 방식이고. 자, 네 번째 나온 게 형성이죠? 모양 형자, 소리 성자. 자, 똑같죠, 여기서는. 상형이나 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자를 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든 방식은 똑같은데, 아까 회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과 뜻이 결합됐다 그랬죠? 하지만 형성은 한쪽은 음이고 또 한쪽은 뜻을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쪽은 음을 나타내주고 한쪽은 뜻을 나타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면 이제 80% 이상이 다 이게 형성의 원리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걸 이해하면은 다 음이 다 그죠? 뜻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자의 약 80% 이상이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형성자의 뜻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부수가 된다 그랬죠? 부수라는 건 그러니까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수를 배우는 이유는 그 한자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수를 배우는 것이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구루문자가 있죠. 구루문자는 비우자가 있죠. 비우자. 이 밑에 나와 있는 게 말할 운자예요. 말할 운자. 우리가 운운한다 이런 표현 하죠. 뭐라고 말한다. 운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먹구름이 껴야 비가 오는 거니까. 그죠? 말할 운자에서 음이 왔고 비는 어때요? 구름의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비우자가 부수가 되죠. 뜻이 되니까. 음은 말할 운자에서 따온 것이고. 이해됩니까? 이럴 운자. 자, 또 만미자가 있죠. 만미자. 자, 입구자에다가 안일미자죠. 입으로 맛을 본다는 뜻으로 안일미자는 음이 영역이다. 여러분 음식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입에 이렇게 음식을 떠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 맛이 아닌데? 막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원 알죠? 미원. MSG의 효식 있잖아요. 미원. 맛을 내는 으뜸이 된다. 으뜸 원짤수 미원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이보다 훨씬 좋은 MSG가 나왔지만. 자, 꽃 화자가 있는데 풀초에다가 변할 화자가 결합이 됐죠? 그러니까 화라는 거죠. 요거 음은 이 밑에 있는 변할 화자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풀에서 꽃이 피는 것을 나타낸다. 대화자는 음을 나타낸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귀자가 있는 건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문자죠. 이거는 귀로 듣는다. 그죠? 그래서 문문자가 문인 음이 여기서 왔고 귀로 듣는 거니까 귀자가 부수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형성의 원리가 한 80%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석을 다 해보니까 이런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음이 변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머리 감을 목자, 목욕한다 할 때 목자인데 이건 보세요. 물하고 나무목이, 물수하고 나무목이 결합되어 있죠? 물수하고 나무목이 결합되어 있는데 목이라는 음은 나무목자에서 왔죠. 그대로 변하지 않았죠? 자, 씻을 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죠? 우리 도태된다 할 때, 씻을 태자인데 클 태자가 있죠? 여기서 음이 왔어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왔죠. 큰 바다 양 이렇게도 하죠. 큰 바다 양. 양양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음에서 양이라는 음이 여기서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대로 음이 왔죠. 맑을 청자 보면 풀을 청해서 왔죠? 그대로 왔죠. 구할제 또는 뭐 구제할제, 그죠? 물 건널 제라고도 하는데 이건 가지런할 제자, 다스릴 제자에서 그대로 음이 왔죠. 그렇게 음이 변하지 않고 이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번엔 초성이 변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땀 한자라는 게 있죠. 한우 충동이다.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말 나와요. 또 다한증 뭐 그런 거 있죠. 땀이 많이 흐른다. 근데 이거는 물수에다가 방패 간자가 결합이 된 형태잖아요. 근데 물수가 있고 밑에 뒤에 옆에 방패 간이 있죠. 그래서 음이 이제 간에서 왔다는 게. 그래서 간인데 이 간에서 음이 뭐로 변했습니까? 한으로 변했죠. 한으로. 그러면은 자,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분해할 때 기역에서 간에서 한으로 오면 뭐로 변했습니까? 히읗으로 변했죠. 근데 중성은 아 똑같고 종성은 니은 똑같죠. 그러니까 뭐가 변했어요? 초성이 변하죠. 초성만 변했다 이게 음이. 이해됩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물 하자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수하고 오를 가자가 결합된 형태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에서 또 가에서 뭐로 왔어요? 이렇게 하로 왔죠. 이것도 기역에서 히읗으로 왔다. 초성이 변했죠. 바다 해자도 해보세요. 물에다가 매양 매자죠. 그러니까 매에서 히읗으로 왔죠. 미음에서 히읗으로 왔다. 그죠? 초성이 변했다. 자, 물, 불을 창자가 있는데 이 창은 어때요? 버릴 장 또는 뭐 베풀 장 그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의미에서 창이라고 왔죠. 그러니까 지읒에서 뭐로 왔어요? 치읒으로 초성만 변해서 만들어졌다. 이해되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음을 따왔죠. 근데 이번엔 초성이 이렇게 변했다. 자, 이런 원리가 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는 중성이 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강강자 알죠? 물 숫자하고 장인공자 있죠? 만들공이라고도 하고 장인공이라고도 하는데, 자, 장인공자하고 합쳐졌다. 그러면 봐보세요. 음이 공에서 강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은 초성은 똑같죠. 근데 중성이 오에서 아로 변했죠. 이렇게 아로. 종성은 이응 똑같죠. 그러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중성이 변하는 경우가 된다. 이해되죠?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양 황자, 상황 황자도 마찬가지죠. 물수에다가 맛 형자죠. 그러니까 형에서 뭐로 왔어요? 황으로 왔잖아. 황. 그죠? 히읗은 똑같죠. 이렇게 초성은. 근데 중성이 여에서 와로 왔죠. 종성은 이응 똑같고.
이해되죠? 자, 젖을 흡족하다 할 때. 자, 이것은 물수에다가 모을 합자가 되죠. 합에서 뭐로 간 거예요? 흡으로 간 거죠. 히읗은 똑같고 중성이 아에서 으로 변했죠. 비읍, 종성은 똑같습니다. 깨끗할 정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수에다가 다툴 쟁자가 결합돼 있죠. 다툴 쟁에서 뭐로 갔습니까? 정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초성은 지읒 똑같고 중성이 뭡니까? 에에서 어로 변한 거죠. 이렇게. 종성은 이응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가 중성이 변하는 경우다. 아셨죠? 나중에 이제 초중성이 같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큰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한자, 낱글자를 공부하면은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해이와 네 번째 형성의 원리다 그랬는데 다섯 번째 나온 게 이제 전주의 원리죠. 전주. 굴을 전자예요. 술에 바퀴가 굴러간다. 물될 주자죠. 술에 바퀴가 굴러가듯이 음과 뜻이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한자만으로는 문화 문명의 발달로 무수히 늘어나는 사물과 개념을 다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성 문자 중에서 유사한 뜻을 가진 한자를 다른 뜻으로 전용하는 문자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죠. 자, 풍류악.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볼 때 이 악자를 대부분 즐거울 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본래는 풍류악자입니다. 이게. 자,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자에서 나무 목자가 나오면 원래는 그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이 아닐 때는 그 나무를 재료로 활용한다라는 뜻이 어떤 걸 만들 때. 그럼 여기는 나무 이름이 아니니까 재료겠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 나무가 이제 오동나무예요. 사실은 검은고를 만들 때 썼던 오동나무인데 여기다 보니까 흰 백자가 있고 작을 요자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사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실사자 이게 나무의 틀에다가 이렇게 실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자에서는 이게 이 다 부수들이잖아요.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한자가 만들어지니까 결합할 때 복잡하니까 어때? 형태를 줄여주거나 또는 획을 줄이거나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을 요자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실사자였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흰 백자처럼 보이는 게 이건 뭐냐면은 여기다 음률을 조율할 수 있도록 기러기 발을 여기다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악기를 이제 줄이 있으니까 줄을 창 울리면 어때? 소리가 나죠? 그게 음악이잖아요. 우리가 음악 할 때 소리 음자를 앞에 붙이면 음악이지? 음악. 그죠? 이게 소리가 나면 어때? 즐겁죠? 그러니까 즐거울 락도 된다. 우리 오락한다. 오락실 할 때. 좋아하니까, 이제 즐거우니까 또 그걸 또 좋아할 수가 있죠.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우리 자연을 좋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요산, 요수다 그러죠? 요산, 요수. 그걸 악산, 악순이, 낙산, 낙순이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나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늙을 노자도 우리가 노련하다 그럴 땐 노련할 노자로 뜻이 확대돼 가요. 악할 악자도 마찬가지죠. 증오한다 그럴 때는 이게 미오할 오자가 돼요. 나중에 또 오한이 들었다. 감기에 걸려서. 그럴 때는 병오자도 됩니다. 이게. 뜻이 더 확대해 가고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말씀 설자인데. 이게 바꿀 태자가 있고 말씀 원자예요. 말을 바꿔가면서 이해를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설명할 때 쓰는 설자예요. 말씀설. 또 어때요? 근데 유세하다 그럴 때 이게 달랠 세자로 나오죠. 돌아다니면서 유세한다 그러죠. 그걸 유설로 쓰고 달랠 세로 읽어야 된다. 그때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아마 나중에 낱글자 설명할 때 다 자세하게 할 거니까 그런 거는. 또 이게 기쁠열 이렇게 됩니다. 논어의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문장이 하기편인데 하기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이렇게 읽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설로 써 있어요. 근데 그걸 기쁠 열자로 읽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이 바로 전주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뭡니까? 가차의 원리죠? 가차.
자, 가짜라는 거는 이제 빌릴 가짜, 빌릴 차자죠. 빌려왔다, 이제. 음만 빌려왔다. 자, 이것도 한번 보면, 문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한자만을, 그죠? 이렇게 다 했죠? 빌려다가 이제 모든 사물과 개념을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기성문자의 의미나 형태를 빌려다가 사물과 개념을 기록하는 문자다. 예를 들어, 중국에 코카콜라가 없는데 이것을 영어로 코카콜라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유사한 가구가락이라 그래. 가구가락. 한자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죠. 가구가락이라고. 그죠? 컬러 그럴까? 뭐라고 하지 이거? 가구가락. 그죠? 또 펩시콜라는 백사가락 그래요. 우리가 외래어를 사용할 때 음만 갖다 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죠. 인도네시아를 인니라고 하고 네덜란드를 뭐라고 그래? 신설한 이렇게 표기하죠. 그냥 뜻은 없다 이거. 음만 그냥 차용해서 빌려왔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 해볼까요? 아메리카를 뭐라고 합니까? 아메리카. 미국이죠, 아메리카. 그럼 미국 할 때 우리가 한자를 어떻게 표현하죠?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그럼 미국 그럴 때 아메리카가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음만 갖다 쓴 거다. 일본에서는 미국을 표현할 때 아름다울 미자 안 써줍니다. 걔네들은. 쌀 미자를 쓰죠, 이렇게. 국자도 약자로 이렇게 쓰죠? 그럼 쌀이 많이 나는 나라입니까? 그런 뜻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 아름다울 미자 써줬잖아요. 마음이 우리는 너무 넉넉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막 쌀 미자를 써버리잖아요. 미국인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이번에 한번 바꿔버리죠. 꼬리 미자를 써볼까요? 꼬리 미자? 이래처럼 이게 음만 가져다가 빌려다가 쓰는 것을 우리는 가차의 원리다 그러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경우에도 가급적 뭡니까? 비슷한 뜻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외래어가 들어오면요. 그 외래어를 그대로 안 씁니다. 자기 한자어와 비슷하게 그걸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일본은 수용이 빠르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만약에 퍼스널 컴퓨터다 그러면 파스콤 그러잖아요. 파스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중간 정도 되죠. 차용 그게 일본처럼 따라가기도 하고 중국처럼 또 우리 것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파리, 프랑스의 수도를 마을 파자, 마을 리자 이렇게 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음만 갖다 쓴 거다 이 말이에요. 링컨을 링금, 수풀림자, 긍정할 긍자, 즐길 긍자를 쓴다. 이렇게. 그래서 링건이라고도 하고. 아까 펩시콜라를 백사가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란서,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죠. 부처불, 난초란 이렇게 선역서 이렇게.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음만 가져다가 표현하려고 표기하려고 사용했다. 이게 바로 가차의 원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또 필순이 하나 나오죠. 자, 글을 여러분 시험에는 쓰는 순서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 근데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한자를 익힐 때 이 순서에 따라서 한자를 쓰는 것이 균형도 잘 잡히고 또 예쁘게도 써집니다. 자,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쓴다 했죠. 석삼을 쓸 때는 위에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죠. 말씀 원자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써내려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자, 내천자를 쓰면 왼쪽부터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가는 거죠. 닦을 숫자도 이렇게 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아래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것이고, 좌우가 있을 때는 왼쪽 좌측부터 써간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좌우가 대칭일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자, 물 숫자는 어땠어요? 이 가운데 요거부터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작을 소자도 가운데 있는 갈고리 골인데 요거부터 이렇게 쓰는 것이다. 점을 찍고. 예.
그죠? 길 영자도 가운데부터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가로와 세로액이 겹칠 때는 가로액을 먼저 쓴다. 가로, 세로가 있죠. 이렇게. 그때는 가로. 이렇게 가로부터 쓰고 세로를 쓴다 이 말이죠. 열십. 또 이것도 마찬가지. 나무, 끝말자도 하나, 둘, 위에서 아래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나무 목자를 쓰죠. 되죠? 우물 정자도 마찬가지죠. 가로액을 먼저 쓴다니까 가로부터 하고 이렇게 세로를 쓴다 이렇게. 이해되죠? 다섯 번째, 가운데를 꿰뚫는 글자는 가장 나중에 쓴다. 가운데를 꿰뚫는 글자는 나중에 쓴다 그랬죠. 가운데 중자 보면 이렇게 입구자를 먼저 쓰고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이게 뚫을 권자인데 요걸 마지막에 쓴다 이 말이죠. 편신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가운데를 쓴다. 일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써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갈고리 골자를 쓰는 것이다. 수레차자도 그렇죠. 위아래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꿰뚫는 획을 마지막에 긋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허리를 긋는 획은 나중에 쓴다. 아들 자자 보면 이게 이것부터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허리를 긋는 건 나중에 쓴다 이 말이죠. 계집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허리를 긋는 획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어미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죠. 점을 먼저 찍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해되죠? 자, 아래로 애운 획은 나중에 쓴다. 그래서 어조사 야자인데 이거는 힘력자를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이제 아래로 이렇게 긋는 획을 마지막에 쓴다 이 말이죠. 일곱 칠자도 그렇죠. 이걸 먼저 이렇게 써놓고 이걸 나중에 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받침은 또 나중에 쓴다. 자, 길도자, 말할도라고도 하는데, 자, 보면 머리 숫자를 이렇게 써놓는데, 머리 숫자를. 받침은 어때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해되죠? 왼쪽에서부터 쓴다 그랬는데, 요 왼쪽에 이렇게 먼저 쓰면 안 되죠? 받침은 나중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까울 근자도 때, 도끼 근자를 써놓고, 이 받침을 나중에 쓰는 것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홉 번째, 위에서 아래로 싼 획은 먼저 쓴다. 위에서 아래로 힘력자가 있는데 힘력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싼 획이죠. 이걸 먼저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이죠. 모방자도 방향방자도 이렇게 쓰죠. 여기서 이거부터 쓴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다. 아셨죠? 근데 뭐 이거부터 써도 돼요. 사실 그냥 우리가 필수이란 건 이제 정해놓은 것이니까 한자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것이죠. 열 번째는 뭡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나중에 찍는다. 그죠? 개견자죠? 개견자는 게 큰 대자를 써놓고 점을 나중에 찍는다. 이 말이죠. 대신할 대자도 어때요? 사람인 왼쪽부터 쓰니까 이렇게 쓰고 점을 가장 나중에 찍는 것이죠. 대신할 대자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필순까지 이렇게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에 이제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니까 이걸 알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뭡니까? 한자에 3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형, 의가 있고 또 부수라는 걸 배웠죠? 214개가 있고 변형 부수가 36개가 있다. 부수는 한자의 뜻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 명칭에 따라서 부르는 것도 달랐죠? 왼쪽에 있으면 변, 오른쪽은 방, 위에는 머리, 밑에는 발, 왼쪽하고 밑에 있으면 받침, 자, 위하고 왼쪽에 있으면은 어모, 그죠? 그래서 또 에워싼 거는 애운담, 몸이라고 했죠? 또 제부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육서의 원리였습니다. 자,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가 뭐였습니까? 상형, 사물 모양을 본떠 만든 거. 그 다음에 지사, 그죠? 구체적으로 점이나 선을 통해서 표현해 준 거. 이 2가지 원리로 만들다가 보니까 부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서로 합치는 것이 회의하고 형성이죠. 그래서 회의는 뜻과 뜻을 합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형성은 합쳤지만 한쪽은 음을 담당하고 한쪽은 뜻을 담당하는 원리가 형성의 원리다. 그래서 80% 이상이 형성의 원리에 의해서
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으로 초성이 변하는 경우, 중성이 변하는 경우, 그죠? 또 음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있었죠? 세 가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온 게 전주.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더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음과 흔이 더 확대돼 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전주의 원리죠. 마지막 여섯 번째 나온 건 음만 갖다 빌려다가 쓰는 게 가차의 원리죠. 그 가짜가 빌릴 가짜, 거짓가라고도 하고 빌릴 차자입니다. 가차의 원리다. 아셨죠? 이 여섯 가지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필순, 쓰는 순서가 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낱글자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